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립싱크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아, 또 그러게. 월요일, 화요일 뭐 장은상하고 네. 누구야? 김동영이야? 아니요. 이번에는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죠. 네. 기자분들 또 제가 또 존중하지만 네.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 아, 유님이랑은 좀 다르죠. 네. 방송 뭐 하시는 스타일도 그렇고. 예. 정보력은 좀 떨어져도. 그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그분들이야 그 정보를 먹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분들인데 어떻게 현장을 뭐 가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뭐 몰랐지. 어쨌든 뭐 저희도 오늘 이제 이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하는 브런치는 또 뭔가 색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오늘 텐션 무엇 뭐 이구디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안 의원님 머리에 좀 정돈된 듯하네. 머리 하셨는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네. 항상 똑같습니다. 네.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고 오느냐. 여기에 도착을 해서 하느냐. 그리고 그 뭐냐? 그 뭐야? 샴푸 다음에 하는 거. 린스. 아, 그걸 하냐 안 하냐. 예. 그것도 이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쵸. 머리가. 다르죠. 예. 네,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이 네. 드라이가 잘 됐네요, 위원님. 네, 이근님, 민영아님, MJH님 뭐 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좋아요 먼저 누르고 보기 시작해요. 보라보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지금 시작과 함께 300분. 와, 지금 방금 킨지 1분 만에 300분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좋아요 수 8개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메인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린스 안 네. 하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네. 거의 길러본 적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 이거 해주시는 분이 네, 메이크업. 머리 좀 길러보라고 훨씬 어려 보일 거라고 네. 해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원래 머리 안 길렀을 때는 저는 그 다이알 비누 있죠? 네. 노란색 노란색 뭐야? 비누 네, 비누. 브랜드가 다이알이야. 아. 아마 옛날 분들 제 또래 되시는 분들 다 저는?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다이알. 네. 이 향이야, 이 향. 약간 목욕탕 그 향이 있거든. 네. 그걸로 나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다 그냥 하나야. 샴푸가 없어. 그리고 위원님 바디워시를 안 하세요? 그런 것도 한 번에 없지. 그냥 하시는구나. 그냥 그걸로 하고. 와, 상남자시네. 로션이 거기에 비치돼 있으면 쓰고 네. 없으면 그냥 안 써. 얼굴 뻑뻑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네. 추억의 다이알, 하이파이, 네. 목욕탕 비누, 주황색. 주황색.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목욕탕 비누라고 하니까 알겠다. 여기도 있어. 아, 그래요? 그걸로만 씻거든. 아, 그래요. 상남자님 또 빨래 말씀공개님 비누. 또 얘기를 네. 해주셨고. 오이 비누 좀 보내주세요. 뭘 또 보내죠. 오이 비누 향이 네. 진짜 먹을 뻔했어 나. 뭘 먹어? 닦다가 먹을 뻔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좋아. 어이없어. 비누는 진짜 대한민국 1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오늘 이 수요일 이 안치홍님과 함께하는 또 첫 방송인데요. 이번 주 첫 방송인데 저희 또 오프닝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 장은상 기자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이 박건우 선수 1군 말소에 대해서 이제 강인권 감독이 경기 시작 전에 또 이제 인터뷰 잠깐 했습니다. 아쉬움이 컸고 또 선수에게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선수의 입장을 저희가 뭐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이제 다시 1군에 올라올 때쯤에 뭐 한번 다시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박건우 선수 지금 뭐 드러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팀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 감독에게 또 보였기 때문에 이 열을 내려가 있으면 선수에게도 이게 1,500만 원 정도 이게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군 내려가면 연봉이 줄어드니까. 그게 연봉 3억 원 이상인 선수들은 2군의 말소가 그러니까 그 재활군은 상관이 없는데 퓨처스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거에 그 일수에 따라서 맞아요. 그게 삭감이 된다고. 네. 말도 안 되는 그거 아니니? 뭐가요? 그 제도는? 근데 지금도 그래.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맞아. 저도. 3억 이상까지 열심히 올렸잖아. 거기서 그 내려가는 거야. 2군에 가면은 뭐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난 정말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치, 이게 제도 중에 하나야. 계약한 거에 따라서 계속 주는 거는 이게 마찬가지인데 2군에 내려갔다고 좀 삭감해서 준다? 이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해가 가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네. 박건우 선수? 네. 박건우 선수 아마 기자분들 얘기하셨나?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뭐 말씀드리면 두산 시절부터 그 얘기는 야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다 알 거야. 김태형 감독도 그거 있었잖아. 푹 쉬다 오라고 쉬고 싶다고 해서 푹 쉬고 그쵸. 오라고 한 거. 그거
제가 아는 김태형 감독님은 걸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쵸. 쉬고 싶으면 이군 가서 푹 쉬어라. 공식 석상에 대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쵸. 내가 볼 때 뭐 육두문자 뭐 그냥 아마 저 박건우 저 감독실 앞에서 무릎 꿇었을 걸. 그 정도까지. 네, 어쨌든. 이번 그 NC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마찬가지였어. 몇 번 참았어. 수석 코치가 정영도 수석 코치가 그래도 중간에서 그 역할을 되게 잘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감독님이 뭐 예를 들어 많이 지금 불편해 하신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의 그 뭐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경기가 결정적이었대. 일요일 경기가 거기서 완전히 눈 뒤집혔다고 하더라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인터뷰도 보면은 성숙해지기를 뭐 이거 진짜 강인구 감독님이 홍보팀에서 그걸 준비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걸 잘 이렇게 좀 선수한테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게끔 그리고 언론한테는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도 좀 예의를 잘 지켜서 그렇게 잘 필터링해서 한 거 보면은 준비는 잘한 것 같은데 이건 소문 많이 났었어요. 아, 그렇죠. 스택 관리부터 네. 자기가 이제 그 뭐 약했던 뭐 투수 그러니까 자기가 약했던 투수가 올라왔을 때 네. 어떤 이유로 빠지기도 하고 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저야 이제 사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같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니고 네. 주위에 있는 그 불만이 많았던 그 뭐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하소연을 이제 하는 얘기들을 제가 몇 번 이제 들어서 저는 이거 뭐 터질 게 그냥 터졌다. 아, 그래요. 이게 뭐 류중일 감독님이 늘 예전에 말했던 게 있죠. 1군은 144경기 뛸 체력과 정신력은 당연히 지녀야 할 태도다. 이게 바로 프로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뭐 이게 두 번째인데 바뀔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 한 번씩 이 리마인드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오랜 세월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너무 이 한 번 이제 충격을 받았어. 한 번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다가 가면 갈수록 또 이게 또 흐려질 때가 또 있잖아요. 지금 그때 이 다시 한번 또 강행권 감독 이렇게 이 강하게 잡아줬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감독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불만이 많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제 선수단이 문제라는 거야. 마음이 떠났다는 거지. 선수단이. 어차피 뭐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뭐가 되면은 또 근데 나중엔 진짜 실제로 진짜 아픈데도 아무도 안 믿어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진짜 문제지. 또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 또 이것도 박건우 선수도 이것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 하자 하다가 또 부상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저는 박건우 선수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기회다, 마지막 네. 기회고 한 번 더 이러면은 뭐 저도 이제 뭐 거기서는 아주 그냥 신명나게 까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주기적으로 닦아줘이고 기름쳐줘야 합니다. 동네 허전한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은 안 변한다,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네이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누구나 이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실수해서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안 그러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과거에도 이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지금 또 비슷한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되돌리는 거 이제 또 박건우 선수의 또 개인적인 몫이 그렇죠. 아닐까. 또 앞으로 또 달라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짧은 시간 안에는 아마 돌이킬 수는 없을 그럼요. 거예요. 네. 오랜 시간 선수 이제 정말 유니폼 벗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되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 방송사에서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이 강인구 감독의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어제 그 얘기하다가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 한 10몇 명 되는 PD, 뭐 작가 이런 분들. 최정이 진짜 위대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위대하다. 아프지도 않죠. 그쵸?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죠. 그냥 하잖아. 6시 30분 되면 딱 나와서 하잖아. 그래. 그 그러니까 친구는. 또 이제 역대 최고의 타자 반열에 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타자뿐만 아니라 뭐 KBO 리그 역사에 또 이 한 획을 또 긋고 있는 최정 선수니까요.
왜요? 골로버님 인터뷰만 못하지. 최정 선수?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공개해드리고 싶어. 뭘 공개해요? 그냥 최정을 내가 진짜 몰카로 네. PC방에서 아. 몰카 그 오더하는 거? 오디오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그거 올리잖아. 그거 한 진짜 1억 뷰 나올 수도 있어. 진짜 뭐 전 세계 모든 야구인 다 올 수. 리더십 그렇게 알았어요. 진짜 걔는 진짜 최정 선수는 이제 오픈 돼야 되는데. 인게임 안에서의 리더십이 더더욱 또 돋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범이 현장에서도 이 그라운드 안에서도 또 모범이 되는 선수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NC의 손아섭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손아섭 선수가 KBO 리그 통산 안타 기록에서 타격의 신 양준혁 선수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어제 경기여서 이제 키움전 1번 타자로 출전해 5타수 1안타, 뭐 안타 하나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2318개의 안타를 또 때려냈습니다. 이 양준혁 선수의 2318개, 이것과 이제 동률이 됐는데, 이 박용택 선수가 2504안타니까 뭐 이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준혁 선수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경기수겠죠. 경기수가 무려 한 200경기 가량, 약 200경기 가량 적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거, 안타 생산하는 능력은 역시 손아섭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도 벌써 89개네요. 네. 89개. 일단은 뭐 내년 시즌 끝나고 나면은 박용택 위원의 안타 수는 뭐 넘어갈 수 있는 수치긴 하네요.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될 것 같고, 진짜 3000안타 유일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선수는 손아섭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정우 선수한테 그 기대를 했지만 결국 이정우 선수는 해외 가는 거 외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또 그건 좀 불가할 것 같고. 네. 어쨌든 저는 손아섭 선수의 3000안타까지 달성이 될 때까지 내가 얘가 지금 상암동에 있어, 숙소가. 네. 고쳐. 근데 오늘 점심 먹자고. 네네네. 이거 해야 되면 내일 먹자 가지고 내일 먹게 되는데 그럼 이거 저걸 못 하잖아. 오늘 점심을 먹었어야 내일 그 방송에서 아니죠. 어제 드셨어야죠. 어제 드셨어야 오늘 얘기를 하지. 내일 얘기해서 뭐해요? 오늘이 주제인데. 그랬냐? 어쨌든 손아섭 선수가 지금 이 903경기에서 2318개의 안타를 때려냈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약간 스타일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선수씩 좀 위원님께서 좀 현역 시절 때 보신 것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떤 스타일인지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용택 위원은 정말 프로 선수. 정말 프로고, 양준혁 선배는 설명이 필요 없죠. 대한민국 야구에 있어서 그 타격에 있어서는 약간 뭐 기본기를 많이 뭐 벗어났다, 뭐 타격 자세가 좀 뭐 독특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자기께 뚜렷했던 선수. 그리고 뭐 기록이 뭐 양준혁 선배 기록 너무 많은 기록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손아섭 선수도 약간 박용택 위원처럼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수예요. 자기 관리가 정말, 자기 관리하면은 손아섭이야. 내가 볼 때는 이 선수한테는 진짜 그런 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록이 또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엔 그러네. 지금 이제 사진이 좀 이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기는 한데, 이 박용택 위원 같은 경우에 또 대졸이고,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이제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제 손아섭 선수는 이제 144경기 체제에서 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안타 생산에 있어서 조금 유리했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또 꾸준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기록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요. 이제 손아섭 선수가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점에서 좀 그렇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자기 관리. 네, 자기 관리. 그러니까 그 힘들죠. 내가 이 시간이 되면 뭐 자야 되고 이것만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절제해야 될 것들을 진짜 이 친구는 너무 잘 지켜. 그게 너무 힘든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롯데는 뭐 손아섭을 잡았어야죠. 아직도 우익수도 없는 롯데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손아섭 선수는 어쨌든 고졸로 이제 프로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보다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봐줘. 그런 거 읽지 마요. 읽어봤자 뭐해. 한 번만 해줘봐봐. 이거 어차피 다 편집해. 안치홍 의원님 레알 LG 싫어하시는 이유가? 싫어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지?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네. 아무- 저도 봤어요 다. 그래 네.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이거 약간 그 범죄도시에서 미안하다. 너 알아? 알아요, 알죠. 미안하다. 괜찮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손아섭 선수 연도별 안타 쭉 보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개의 안타를 치기도 했었고, 2020년에도 190개. 야, 진짜 지금 2010년부터 따질 때는 뭐 세 자릿수 안타를 몇 년 연속으로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도 역시 이 정도 페이스라면 150개 이상은 충분히 쳐낼 수 있어 보이는데, 3,000 안타의 대기록 아직까지 KBO 리그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박영택 위원도 2,500 안타를 기록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지금 뭐 손아섭 선수가 앞으로 남은 선수 생활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약 600 몇 개, 뭐 700개 가까이 또 때려내야만 3,000 안타 고지로 오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손아섭 선수의 본인의 자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원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독도 밀어줘야 되고 또 구단도 또 기회를 줘야 되죠. 그쵸. 선수한테 그래야 이게 기록이 달성이 가능한 건데 지금 진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박용택 위원의 2,500 안타는 뭐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렇죠. 3,000 안타에 가장 뭐 근접한 선수는 역시나 손아섭 선수다. 네. 어떠한 뭐 다른 기록들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최다 타점이 최영우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1,500타점. 네. KBO 리그 1호죠. 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1,500 타점이라는 수치도 대단한데 우리가 3,000 안타에 대한 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여지는 게 그쵸. 더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숫자가 1,500과 3,000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네네네. 근데 진짜로 뭐 유일하게 좀 가능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그래요. 지금 이제 손아섭 선수가 88년생이니까 그렇게 또 적은 나이는 일단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선수 자기 관리가 또 너무 뛰어난 선수이다 보니까 뭐 FA가 끝나고서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3,000 안타라는 그 대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2012년과 13년, 17년 세 차례 또 리그 최다 안타 1위를 차지를 했었고 2015년에는 851경기 만에 개인 통산 1000안타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1631경기 만에 그리고 34세 3개월 22일 만에 또 2000안타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 경기 최연소 기록 동시에 세웠으니까 이 안타를 쌓아가는 페이스는 이제 손아섭 선수가 있고 그 안에는 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다 뭐 기록 딱딱딱딱 깨가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올 시즌 끝나고 이제 해외 진출에 또 유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3,000안타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선수 당분간은 일단은 뭐 손아섭 선수밖에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대기록들이 깨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환영받을 일입니다. 그럼요. 네. 선수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스탯이 쌓여가면서 그런 기록을 깬다는 거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도 기분 좋은 거예요. 네, 후배들이 정말 뭐 이 자리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충분히 뭐 박수 받아야 되고 또 박수 쳐주면서 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손아섭 선수 스토킹 때 나와서 한 이야기들 보면 머리가 정말 명석하다라는 걸 제대로 느낍니다. 디테일하게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또 기억을 하더라. 이런 얘기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영우도 40 넘어서도 계속 잘하는데 이제 40대 되어도 폼만 그대로라면 얼마든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세라피모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수들이 저는 하나의 이정표 혹은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도 이제 롤모델, 모범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감독이 기용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크죠. 그리고 구단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네네네. 요즘 보면은 아무리 그 은퇴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40이 넘어가거나 40에 가까운 선수들 이렇게 뭐 주전으로 계속 기용하는 팀과 감독은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그것도 젊은 선수들도 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런 복도 좀 운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손아섭 선수도 지난해에는 2할 7푼 7리 이제 NC로 이적한 첫 해였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타격 성적이 좋지는 못했었는데 올 시즌 다시 이제 3할 이상 또 3할 2푼 가까이도 쳐내고 있으면서 안타 생산은 역시 손아섭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손아섭 선수의 활약을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 안타 또 뭐 대기록 나오는 거 너무너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저희가 또 이제 댓글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민호 선수도 얘기도 하셨고 뭐 최용호 선수도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FA 선수들 FA 자격을 얻고 나서 이적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게 새 팀에 가서 또 큰 돈을 받고 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 새롭게 동기부여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동기부여? 어떤 동기부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새 팀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새로운 환경에서 또 잘 적응하고 또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익숙한 환경에서 뛰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뛰면서 뭔가 내 돈값 해야 된다 몸값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이적을 하는 이유는 뭐 큰 거 없어요.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기 때문에 이적을 하는 거고 프로는 역시나 뭐 저는 그게 조건이나 대우가 말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FA로 이제 NC로 이적을 할 때 뭐 수도권 팀도 그렇고 롯데도 마찬가지 몇 개 팀들이 그 경쟁이 붙었었어요. 네. 붙었었는데 역시나 롯데에 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그렇죠. 역시나 그 조건이 다른 이제 경쟁에 들어온 팀들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 났었던 걸로. 많이 네. 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옮겼는데 야구는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팀을 옮기고 유니폼을 뭐 바꿔 입었을 뿐이지 손아섭이라는 이름은 뭐 많은 팬들한테 계속해서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작년에 좀 부진하긴 했죠. 그쵸. 작년에 좀 부진하긴 했는데 올해도 올해 지금 3할 1푼 9리니까 올해도 뭐 3할 때는 충분히 유지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손아섭 항상 초반에 극악으로 부진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자기 스탯 찾아간다. 봄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또 결국에는 선수들이 또 이적하는 거 대우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대우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역시 선수들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이제 대우해주는 거, 뭐 대접, 뭐 아니면 뭐 협상 과정에서의 좀 자존심 세워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존심 세우는 거, 금액으로 세워주는 게 뭐 자존심이라고는 하지만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챙겨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털어야지. 이거를 진짜 뭐 단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기분 좋게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봐. 그래야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는 이상은 네. 구단에 대한 정확한 그 마음과 소개를 잘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나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 뭐가요? 브런치에. 아. 근데 이창규의 꼬임에 내가 너무 뭐 진정성 무슨 얼어 죽을 진정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거든. 아이 뭘 후회해요. 그때는 위원님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내 편이 돼줘야지. 너는 제 편인데. 아니. 너 제 라인이야? 아니 지금 뭐 이 진실공방 여기에서 지금 피디님 얘기를 못하나. 승질 시끄러 이씨. 아니 위원님도 그때는 자기 너무 좋다고 그러셨잖아. 왜 웃음 참어? 왜 웃음 야, 참으세요? 빨리 진행해.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고맙다 창규야. 웃겨. 지금 봐봐 댓글로 진행해. 나오는 왜 이제 전화하셨어요? 이랬다가. 이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이랑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잘해봅시다 했는데 그때 된다. 진짜 너무 웃기네. 진짜 재밌습니다. 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화 받으셨구나. 네. 웃겨. 네, 조용한 데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용한 데로 가셔서 또 이제 정중하게 또 전화 받으셨고. 위원님께서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또 한 시즌 또 풀로 하고, 이 궤도에 또 올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실 수 있게 된 또 원동력은 또 위원님이죠. 당연히. 우리 터주 이게, 대감이지. 우리 또 팬들 덕분에 이제 또 제가 사는 겁니다, 진짜. 그럼요. 네. 맞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지금 1100분 넘게 또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수 221개인데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외 비하인드 때문에 잠깐 또 빵 터져가지고, 네. 저희 그리고 섭외 비하인드 궁금하시면 예전에 했던 또 이비가 짬뽕 라이브 또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 예전에 했었던 것도 이제 재생 목록에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또 시청하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항상 1000분 넘게 시청하시는 듯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고정 시청치기도 생겼다라는 거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권수 선수 얘기 지금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제 안건수 선수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군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더 뛸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일본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승선이 굉장히 또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이 또 겹치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명단에 뭐 최종 명단 때 이제 엔트리 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올 시즌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뭐 KBO 리그에서 마지막 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참. 그 안건수 선수는 보니까 개인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근황들 올리고 막 그런 거 보는데, 저 안건수 선수 약간 궁금하시면은 그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개인 유튜브 같은 거 그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산업체로 산업체 소속으로 이제 야구 뛰는, 이건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안 되는 거겠죠. 사실 산업체 소속으로 겸직하려면, 제가 사실 공익근무 나왔거든요. 근데 공익근무할 때도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는 겸직 허가서 이거 내면은 이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거는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또 사실 안건수 선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그리고 공익근무 가는 선수들 엄청 많잖아요. 이제 현역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데 불구하고 야구 또 현역 생활을 같이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죠. 정당한 테두리 안에서 뛸 방법을 강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또 전관예우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LG SSG도 선발 로테이션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현재 한국 프로야구 어떻게 보시냐요? 이제 에피타이트님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투타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리고 야구는 어떤 스포츠든 마찬가지겠지만 라인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인업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선수들 며칠 전에도 뭐 조용호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하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뭐 식사하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삼성의 라인업이 우리가 딱 라인업을 딱 보면은 약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상 선수도 지금 많고. 부상 선수도 많고 새로운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야. 상대 팀들은 그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야구는 물론 투수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다방면에서 다 각 포지션에서의 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는 중간도 괜찮죠. 그렇죠. 타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1위 팀, 2위 팀이라 그래서 이제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다 탄탄한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삼성 라이온즈 왕조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두산 베어스 판타스틱 4 뭐 선발진 뭐 요 정도를 제외하면은 선발진이 뭐 4, 5선발까지 탄탄한 팀은 좀 찾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갈매기 님이 요거 대한민국 이중국적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이중국적 유지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제 아는 지인 가까운 분이 또 이제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이중국적 하거든요. 아 그래요? 수색대 갔다 왔어요. 뭐라고? 수색대 갔다 왔다고. 수색대? 네. 어디 있는 대학교요? 뭔 소리야? 군대로 수색대. 이런 거 해놓고 또 이렇게 미소 짓지 마세요. 이런 게 그치고 미소 짓지 마요. 진짜. 진행해. 어이없어. 쌍둥이 트윈스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후원해주시면 저희 방송에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플 대학입니까? 수색대도 같은 대학인 거죠?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 네.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미안해. 죄송합니다. 진짜. 빵 터졌다. 자존심 상한다. 하리보님께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이게 뭐 이중국적이면 일본국적 포기하면 되지 않나. 클라우드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건수 선수 같은 경우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계속 이제 뛰고 싶다면 뭐 계속 이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입대를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현역 입대를 해버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커리어가 좀 꼬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남자로 태어난 그 분들께서는 어쨌든 진짜 뭐 청춘 뭐
진짜 인생의 전성기 그때 이제 2년을 갔다 와야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또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안건수 선수 뭐 프로야구 선수라고 이렇게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러는 일은 또 없어야 되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시안 게임 승선해서 금메달 따와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면제를 받았던 병역 혜택을 받았더라면 이제 너무나도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러분이 계속 웃어주니까 치용 형이 좋아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 웃었대요. 안 웃으신 분도 있어요. 안 오마이 웃어. 갓. 나는 계속 갈 거야. 이런 거 나한테 저 틈을 보이지 마.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재밌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씩 하고 나서 이렇게 미소 지었을 때가 옆에서 보면 너무 웃겨. 만족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저희 이제 채널 알림 설정까지 또 해주시면 저희 매일 오전 10시에 라이브 알람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어제 이제 포항에서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두산 베어스가 이 접전 끝에 연장 접전 끝에 김재환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5대3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오승환 선수가 홈런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승엽 선수 이 현역 시절 때도 포항구장에서의 궁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에서 선수 시절 통산 포항구장 성적 이거 저도 기억나는데요. 39경기에 나와서 타율도 3할 6분 1위 15개의 홈런을 무려 포항구장에서만 때려냈습니다. 45타점. 야, OPS도 1.167, 팀 성적도 33승 11패 7할 5푼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게 과거 이 포항구장은 약속의 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KBO 리그 사상 첫 400홈런을 달성한 곳도 역시 포항이었습니다. 선수들마다 자신과 잘 맞는 구장에 이런 걸 보면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장에서 좀 잘 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이 다 좋은데 청주구장? 대전구장? 대전구장이 프로 1호 홈런이었고 청주 대전. 아하. 프로 1호 홈런이었고 한 경기 2홈런도 청주구장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약간 충청도 그쪽으로. 오, 그러네. 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는 그때 하여튼 그 대전 청주가 좋아요. 청주, 대전, 청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좀 이제 구장이 약간 작은 편이잖아요. 이게 타자 입장에서는 타석에 딱 들어설 때부터 좀 자신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됐다. 됐다. 하나 간다. 그냥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지. 나는 그랬어. 굉장히 청주에 대한 그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이거 좀 약간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2구장에서 계속 열리고 있죠. 그럼요. 울산에서도 네. 하고 어제 이제 포항도 이제 삼성 그쵸. 제2구장이니까 뭐 최소한 6경기 정도는 하죠. 청주도 한번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이 결국에는 지방구장에서 이거 경기를 치르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청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제 연고지가 근처에 있는 구장에 있는 팬 여러분들께도 이제 홈 야구를 또 볼 수 있게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야구 복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또 포항구장 한번 간다. 그러면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청주구장 간다. 청주 팬들 많이 찾아주시고 울산 가도 뭐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지방에서 경기하는 게 오히려 구단에게는 약간 손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표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많이 팔리기는 해도 이 들어오는 인원의 이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뭐 홈구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손해가 조금 있다고는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제2구장에서 경기하는 거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읽어주세요. 요거. 청주는 수빈님. 수빈님 마운드가 너무 안 좋다고. 어제 포항 경기가 그랬죠. 중간에 계속 흑을 맞아요, 걷어냈다가 맞아요. 뿌렸다가 이게 완전 망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포항구장 체육시설관리공단 그쪽은 이제 그쵸. 비상인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삼성도 사실은 할 말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데 어떻게 야구를 하냐.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거는 이미 날짜가 나오잖아요. 네. 몇 달 전부터 경기 일정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 지자체에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게. 그쵸. 그래야지만이 뭐 더 열릴 수가 있는 기회가 더 오는 거지. 자꾸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 이게 네. 선수들에게도 참 위험한 환경이라는 게 범범님 정처럼 넘어지는 거 보니까 구장 상태 대단하더라고요. 얘기해 주셨고 지금 청주구장은 시설 문제가 심각해서 경기를 못한다고 하는 기사 본 것 같습니다. 군산의 월명구장도 이제 기아가 거의 버린 수준이다. 이게 왜냐하면 구장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몇 경기 한다고 유지보수 다 해야 돼서 김지영님께서 또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몇 경기 1년에 그리고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이게 급하게 이제 팬 여러분들 받으려고 이제 수리하고 또 유지보수하고 이러는 게 조금 구단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걸 구단에서 다 그렇게 비용을 처리하나? 그것까지는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시에서 당연히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시 입장에서도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고 하면은 주민들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롯데랑 지금 울산시랑도 약간 좀 뭔가 잡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좀 잡음이 조금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요거 좀 많이 경기하면 이 지방에 있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경기 이제 두산의 결정적 상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회였죠. 무득점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삼성 불펜 양창섭 그리고 이승현 선수를 공략해서 3점을 뽑아내며 경기를 이제 원점으로 돌려줬고요. 10회에는 김주환 선수의 결승 홈런, 통산 오승원 선수를 상대로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결국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3연승을 달성을 했고 5할 승률도 회복을 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또다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 오승환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으니까 이건 단순히 뭐 1패 이상의 충격인 것 같아요. 어제 지면서 9위죠. 9위 기아와의 격차도 이제 5경기 차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최하위 이제는 좀 멀어 보이거든요. 네. 9위와의 격차도 5경기 차면 이거 꽤 멉니다. 어제도 거의 중후반까지 3대0으로 앞서고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규민 선수, 오승환 선수 다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좀 막아줄 수 있는 점수차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어제도 결국은 이제 뭐 동점 허용하고 김지아 선수가 마지막에 홈런 치기 전까지는 진짜 무기력했어요. 좋은 타격이 아니었는데 그 결정적일 때 또 한 방을 또 때려주면서 두산이 또 승리를 챙겼는데 네. 지금 어제도 보면은 역시나 이제 그 이승현 선수도 이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근데 어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댈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마운드가 마운드의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았는데 네네. 어제 포항도 그 적당하게 비가 또 계속 내렸어요. 취소가 될 만한 양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막 질퍽질퍽하고 네. 어제 보니까 계속 신발 스파이크 밑에 흙을 막 터는 모습 막 이런 게 계속 잡히는 걸 보면 사실 투수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제는 좀 그런 그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못했던 구장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마운드 쓴 두산 불펜들은 어쨌든 최원준 선수 내려가고 나가지고 거의 뭐 6이닝 넘게 뭐 7이닝 가까이를 이제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기 때문에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화딱지가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매번 지는 패턴이 똑같아서 보는 재미조차 이제 없어졌어요. 초반에 점수 내고 타선 침묵, 그러고 불펜 터지는 패턴. 이왕이면 지더라도 세렵게 지면 기대라도 하죠. 라라랜드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삼성 이렇게 지는 거 너무 당연해서 감흥도 없다. 세라피모님께서 얘기하셨고 삼성 초반 리드를 해도 불안한 팀. 결국에는 이게 불펜진이 시즌 내내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전반기가 끝나는데 전반기 내내 문제였던 불펜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다. 트레이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승환 선수 2군 갔다가 뭐 선발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어떻게든 보직도 변경해가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도 어제 경기 또 패전 투수. 참 삼성 라이온즈는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힘이 없어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많이 약해요. 선수들 자체가 경쟁을 하기에는 좀 힘이 많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뭐 그 안에서 지금 박진만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뭐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이제는 한계점이 같은 패턴이라는 게 아무리 뭐 다른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조합이 제일 베스트긴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군에서 올릴 선수도 사실 이제 그렇죠. 없거든요. 네. 2군에서 올릴 수도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단 그 현장이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그 치부를 드러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죠. 2군의 선수가
2군에 선수가 없다는 건 선수는 있는데 올릴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육성이 잘못되고 있거나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이 새로운 선수들로 어떻게 좀 교체를 해가지고 이 선수들로 하여금 뭐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해도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보직 정도만 타순 정도만 이렇게 바꿀 수 좀 있는 것도 없다. 바꿔가면서 손댈 수 있는 것도 별로 그런 없다. 것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삼성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아 진짜 진짜로. 이게 하나 같은 경우도 뭐 암흑기 정말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최하위를 할 때도 어쨌든 젊은 선수들 뭐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있다. 혹은 이제 2군에도 유망주 선수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1군에서 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뭐 문동주 선수라든지 아니면 노시환 선수라든지 이렇게 젊은 선수 중에 기대주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뭐 굴비즈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김지찬 선수 지금 2군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뭐 이재원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제 1군 무대에서 올스타급 이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저는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1군 상황이 안 좋으면 미래라도 있어야 되는데 2군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둘 다 안 좋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삼성 암흑기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 팬분들께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정말 특급 선수들을 영입을 하거나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구단 요거를 뭐 시스템을 진짜 싹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수공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 이게 지금 돈 예전처럼 사실 뭐 예전에 삼성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돈성 소리 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샐러리 캡이 도입돼가지고 지금 샐러리 캡은 또 어쨌든 삼성 2위라고 하니까 돈을 안 쓰는 건 아닌데 또 이상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2분간의 트레이드는 네. 길게 봐서 장래를 봐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굳이 1군이 아니더라도 그 팀의 그 취약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2군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1군이 워낙 좀 그 탄탄해서 이 선수가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NYN 파스님께서 과감한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다른 팀이 매력적이라 느낄 만한 자원도 없다. 원태인 정도 얘기하셨고, 혹은 이제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하고 메이저리그식으로 지명권 받는 트레이드라도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남은 시즌을 아예 포기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바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하게도 이제 외국인 선수는 뭐 매년 계약하는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KBO 리그 환경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트레이드라고 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포스트 트레이드 카드를 너무 아낀 게 아쉽네요. 뭐 이런 얘기까지 용산물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99688837 하는 동안 확실한 픽이 없다. 차라리 10성 받고 이제 좋은 뭐 1차 지명 선수를 또 이제 잘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즌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동수 형제 방송 중이에요. 일산 MBC 맞지? 네. 울산 MBC 오셨어요? 네, 아니 그 LG 옛날 최동수 선배. 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또 야구계 또 선후배. 그렇지. 동수도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지. 네. 무서운 선배님이잖아요. 네. 김동수가 아니라 옛날 그 최동수. 최동수 선수. 네, 동수 네, 맞습니다. 전화 네. 오셔가지고. 성재님 또 5,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경수님이랑 친하시니까 백호는 왜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황인가요? 1군의 직전감인데 이 시기에 왜 안 올라오는지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다. 뭐 정도겠죠. 네, 당연하게도. 네. 그 강백호 선수까지는 모르겠어요. 강백호 선수는 좀 됐나 시간이 이제? 좀 되기는 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강백호 선수가 빠지고 나가지고 KT가 좀 침체되어 있다 뭐 이런다고 한다면은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10경기에서 7승 3패로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쭉쭉 올라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KT도 최하위에서 또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저희 이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도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이제 롯데 대 하나입니다. 롯데 선발 투수 나균환 선수고요. 하나의 선발 투수 이제 한승주 선수인데 그죠? 요거 이제 안 바뀌었네요.
2위였네요. 네, 좀 죄송합니다. 하나의 한승주 선수는 1승 2패 3.62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나균환 선수 6승 2패 3.14. 어제 이제 매치업은 뭐 한승혁 선수였습니다만 비록 이제 경기가 밀렸기 때문에 한승주 선수를 이제 선발 투수로 또 내세운 한화 이글스네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나균환 선수 갑니다. 나균환 선수. 네, 나균환 선수 갑니다. 롯데가 지금 나균환 선수가 6승을 달리고 있는 건 본인의 호투도 있겠지만 본인이 등판했을 때의 팀 경기력도 좋다라는 얘기가 네네네.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흐름 자체는 하나이글스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선발 매치업에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니까 네. 저는 오늘 롯데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저는 어제는 사실 이제 한승혁 선수였잖아요. 한승혁 선수 나오는 날은 어쨌든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불안한 선발 카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저도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승리를 한번 예상을 했는데 한승주 선수라면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제도 쉬었고 그제도 쉬었고 이제 불펜 투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발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또 이제 불펜 투입해서 다다다다닥 이렇게 하면 하나 이글스가 또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화 안 좋아함. 롯데를 찍어서 그러신가? 하나 안 좋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 찍어주면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조슈아님. 이게 안치홍 의원님이 찍으면 그 팀이 또 진다는 저는 징크스가 있기 10개 때문에. 좋아하는 팀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 어디 좋아하고 어디 싫어하고 이런 네, 얘기 한다 하나도 하면은 이거는 없어. 뭐 저희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민감할 없어. 것도 없어. 네. 뭘 민감한 게 없어. 아까 이것 좀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방송 흐름 끊고.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내가 좀 말씀을 당연히 드리려고.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래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는. 나 요즘 얘한테 맨날 혼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사람이. 그런 거 그냥 그래? 딱 댓글 휙 올라가면 이제 안 보이는 건데 뭐. 안 그러면 또 저 안 들어오실까봐 내가 그러는 거지 또. 안 들어오면 어때? 그 잘못되면 지금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1,300분이나 계시는데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명쯤은 뭐. 그래. 알았어. 은근 소심한 치드래곤님 소심하시진 않습니다. 어쨌든 알았어. 네. 미안해. 알겠습니다. 다 좋아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싫어한다고. 그게 더 공평한 거 아니야? 난 파리 생제르맹을 좋아해요. 다 싫어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건 파리 봐. 생제르맹은 왜 좋아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강인 선수 가고. 유니폼도 이쁘고. 어. 그건 진짜 내가 찐으로 좋아하는 팀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 공평합니다. 다 좋아하든 다 싫어하든. 그래 네. 이게 선호하는 팀을 또 이제 있다고 또 생각하시지 말고 뭐 당연하게도 그런 뭐 있을 거라 생각 좀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완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40분 넘게 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너 좀 시간 약속 좀 지켜 요즘. 위원님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사이사이에 네. 사이사이에 뭐 자꾸 시간 내가 소비한다. 끊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빨리 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두 분 케미 환상적이래. 네.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네. 사실은 40분 힘들어. 40분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힘든 게 아니라 네.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까불기도 하고. 그럼 그래야 그래야 재밌죠. 네. 그래야 좀 하지. 이거 계속 맨날 야구 얘기만 하는 거는 그럼 반칙이야. 두 분 싸울 때가 재밌다고 민초사랑 이것도 저희 컨텐츠입니다. 사실은 그래, 이렇게 너무- 티격태격하는 것도 컨텐츠고. 저 기자들하고 안 싸우잖아. 싸울 일이 없죠. 경현이 형하고 싸울 일이 싸울 거야? 없죠. 경현이 형하고 싸울 거야? 안경현 위원님이랑도 싸울 일이 없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위원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미친놈인 것 같아 나. 하지만 이게 또 매력이라는 거, 안치홍 의원님 또 매력이라는 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돌아옵니다. 내일도 많이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치드래곤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싫어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지난해 노. 고개를 절레절레 나오자마자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손사래를 치시는 안치홍 의원님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